지금 전 세계 국방장관들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적군의 최첨단 스텔스기나 핵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가성비의 지옥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100원을 써서 적에 1000원을 부수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게 기본이죠. 경제학적으로나 연력학적으로나 아주 효율적인 에너지 교환입니다. 그런데 2025년 지금 전 세계 군대는 아주 멍청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적군은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쇼핑몰에서 산 100만원짜리 드론에 폭탄을 하나 매달아서 날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100만원짜리 드론 하나를 막으려면 한 발에 30억짜리 패트리엄 미사일을 써야 합니다. 방법이 없으니까요. 막으면 다행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막아도 29억 9,900만원의 손해, 못 막으면 수백억 원의 대참사. 이겨도 나라 곳간이 거덜나는 말 그대로 지는 게임입니다. 이게 바로 현대전의 악몽, 전문 용어로 가성비의 지옥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이 불합리한 전쟁을 끝낼지 고민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이 조용히 그 해답을 내놨습니다. 커피 한 잔 값으로 말이죠.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작년 7월 한국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전 세계를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블락1의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실전 배치에 들어간다고 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됩니다. 세계 최강 미국은 당연히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 같은 거대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죠. 이스라엘 역시 아이언빔이라는 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요란하게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개발이 아니라 배치입니다. 시제품을 만들어 실험실에서 쏘는 것과 양산 체계를 갖추고 실제 군대에서 작전 운영을 시작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무기를 군 전력화에 실전 배치한 국가가 된 겁니다. 미국도 중국도 이스라엘도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이 세계 최초로 해낸 것이죠. 레이저 대공무기를 실전 배치한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요? 두 사건을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난 2019년 9월 15일 토요일 새벽, 세계 최대 원유 생산량을 자랑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공장에 드론 10대가 은밀하게 접근합니다. 감시 레이더에 포착되지도 않은 상태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한 이들은 가미가제 특공대처럼 그대로 오일 탱크로 돌진해 폭발을 일으켰죠. 이 공격으로 두 곳의 원유 생산기지와 정제시설이 멈춰서면서 사우디의 원유 생산 능력이 50%로 감소했고 국제 유가는 19% 폭등했습니다. 이 공격은 사우디아라비아뿐 아니라 전 세계를 바짝 긴장시켰습니다. 자신들이 주동자라고 주장한 예멘의 후티 반군은 더 위험해지고 싶지 않으면 당장 자신들에 대한 공격을 멈추라며 사우디를 압박했죠. 그런데 미국에서 요상한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사건 직후 날린 트윗에서 이번 공격의 배후는 이란이며 국제사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이란을 적으로 규정하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 2020년 1월 3일 새벽, 고요하던 이라크 바그다드의 한 공항에서 갑자기 폭발 사고가 발생합니다. SUV 차량 한 대가 폭발했는데 그 차량에는 차기 이란의 통수권자로 확실시되던 거셈 솔라이만이라는 이란 정예군 총사령관이 탑승하고 있었죠. 놀라운 점은 이 폭발은 특수부대가 직접 관여하지도 내부적인 반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오로지 위성으로 원격 조종한 MQ-9 리퍼 무인기가 혼자 날아가 폭발시켰죠. 이 사건의 배후가 미국이었음은 이미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일방적인 테러에 가까웠던 이 공격에는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드론으로 알려진 MQ-9 리퍼가 이용됐습니다. 리퍼는 연료를 가득 채운 후에 미사일 여러 대로 무장한 후 중고도에서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고 움직이는 목표물을 끝까지 추적해 공격하는 무인기로 1초 단위로 움직이는 타겟을 정밀 타격하기에 최적화된 성능을 갖췄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정유시설 공격, 그리고 이란의 차기 통수권자 제거 작전에 드론이 이용되면서 전 세계는 극도의 긴장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공격은 필수적으로 사람이 직접 개입해야 하므로 노출될 염려가 있었지만 드론은 다릅니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도 위성으로 조종해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공격하는 측의 인명피해도 전혀 발생하지 않죠. 드론의 위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최근의 중동 분쟁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만 보더라도 한 대에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최신형 전차가 고작 수십만 원짜리 자폭 드론 한 대에 맞아 포탑이 날아가고 고철덩어리가 됩니다. 조 단위가 넘어가는 러시아의 자랑 흑해 함대도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전의 새로운 공포, 비대칭 전력의 민낯입니다. 비대칭 전력의 핵심은 돈입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을 예로 들어볼까요? 요격 성공률 90% 훌륭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가격입니다.
아이언돔의 요격미사일 타미르는 한 발에 6천만 원에서 비싸게는 1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 하마스가 쏘아 올리는 카삼 로켓은 수도관 파이프에 설탕과 비료를 채워 만든 원가 80만 원짜리 무기입니다. 80만 원짜리 공격을 막기 위해 6천만 원을 쓴다. 만약 하마스가 돈이 넉넉해 로켓을 1000발, 10,000발 쏘아댄다면 이를 막기 위해 아이언돔이 끊임없이 가동되어야 하므로 이스라엘 국방비는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결국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나 방어망이 뚫리는 순간이 오고야 말죠.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멘 반군에 2천만 원짜리 드론을 막기 위해 30억 원짜리 패트리엇을 쏘아 올립니다. 하늘에 돈을 뿌리며 막고는 있지만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못 버틴다. 더 싸게, 더 오래가고 더 확실한 방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전 세계가 이 딜레마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한국이 조용하지만 확실한 게임 체인저 블락원을 실전 배치한 겁니다. 다른 나라는 실험실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은 실전 배치가 가능했을까요? 여기에는 한국 방산 특유의 실용주의와 초격차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이 출력이 엄청난 거대 레이저를 만드느라 덩치를 키우고 있을 때 한국은 광섬유 레이저 기술에 집중했습니다. 여러 개의 레이저 광원에서 나온 빛을 하나로 합쳐 출력을 높이는 기술인데 이를 위해서는 고도의 광학 기술과 정밀 제어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반도체와 광학 렌즈 제조 노하우가 여기서 빛을 발했습니다. 덕분에 한국의 블락원은 거대한 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만한 크기로 줄여서 트럭 한 대에 싣고 어디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산악지형이 많은 한국, 그리고 사막을 가로질러야 하는 중동에 최적화된 기동성까지 갖춘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비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미사일 요격은 한 발에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블락원은 발사 비용이 단돈 2,000원입니다. 편의점 커피 한 잔 값, 붕어빵 3개 값에 불과하고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요금만 내면 끝입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한 발 쏠 돈 30억 원이면 한국의 레이저 무기 150만 발을 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적이 드론 100대를 보내든 1000대를 보내든 우리는 무한 탄창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발전기만 돌아가면 탄약이 떨어질 걱정이 없다는 뜻이죠. 전쟁의 경제학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레이저는 슝슝 소리를 내며 붉은 빛을 내며 나갑니다. 하지만 블락원은 다릅니다. 소음이 없습니다. 단피가 없습니다. 불빛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빛의 속도로 나가기 때문에 쏘는 순간 이미 맞습니다. 드론은 자신이 무엇에 맞았는지 어디서 공격이 날아왔는지조차 모른 채 엔진에 녹아내려 추락하고 말죠. 도심지 작전에서 이보다 완벽한 무기는 없습니다. 대공포를 쏘면 소음 피해가 발생하고 빗나간 탄환이 민가에 떨어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인구 밀집 지역이나 사우디의 중요 정유시설 방어에 블락원처럼 완벽한 무기는 없죠. 무엇보다 정밀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3km 밖에서 날아가는 100원짜리 동전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에서는 소형 무인기와 드론을 상대로 명중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쏘면 다 맞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바이어들이 이 무기를 보고 열광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미 사우디아랍에미레이트는 자신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드론 테러를 막아줄 유일한 해결사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재 배치된 블락원은 소형 드론을 잡는 용도지만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다음 단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출력을 30kW급으로 높여 미사일까지 요격하는 블락2, 그리고 100kW급 이상으로 높여 적의 전투기와 위성까지 격추하는 블락3 개발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무서운 겁니다. 남들이 실험실에서 이론을 검증할 때 한국은 일단 만들어서 전방에 배치해버립니다. 이 번개 같은 실행력이야말로 K방산의 진짜 힘이 아닐까요? 머지않은 미래 대한민국의 하늘은 거미줄 같은 레이저 방어막인 K-아이언빔이 철동같이 방어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단돈 2,000원의 기적,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